안녕하세요. 3월의 카미입니다. 어, 오늘은 욜로 다이나모 사장, 그 빌딩 블락 오브 프로그램스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그 사장에서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1장, 2장, 3장, 그리고 0장에서는 다이나모가 뭐고, 다이나모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실제로 어, 프로그래밍을 짜면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고 어, 그때 사용되는 구성 요소가 뭔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다이나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부터는 이렇게 특이하게 4-1장, 4-1장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좀 강의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샘플 만들기에 대해서 어, 단을 나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절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받아들이는데도 또 문제도 있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간격으로 계속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링크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아래 그림과 같은 이런 원통에 대한 배열을 생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아주 기본 요소고 사실 데이터를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려면은 더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지만 여기선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에서는 데이터들은 이 노드에서 와이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전달된 데이터는 다른 연결된 노드에 정보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어, 일단 노드에서 데이터가 와이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노드에서는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드에서 데이터는 다시 새로운 형식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말은 어렵지만 뭐 그냥 와이어에서 노드로 가서 그 노드에서 다시 와이어를 통해서 다른 노드로 가고 뭐 이럴 때마다 데이터 구조가 좀 변했던 것들을 이미 이전 화들에서 좀 보셨고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셔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예제에서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테니까 그렇게 비중 있게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데이터의 정의와 구조를 확인하고 다이나모에서 사용되는 실제 데이터의 유형들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데이터는 이제 values of qualitative라고 해서 질적 값과 그 다음에 양적 값 이런 것들이 모임이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데이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0, 뭐 3.14 아니면 17 뭐 이런 식의 수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대부분 숫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글자도 숫자로 변환을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데이터 형태는 이런 숫자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함수들이죠. 어, 미지수를 넣어서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패러미터라는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뭐 숫자는 헤이시라는 패러미터에 어, 부여를 할 수 있고, 문자는 뭐 my name이라는 자기가 지정한 변수에 미지수에 지정할 수 있고, 뭐 지오메트리는 circle이라는 특정한 뭐 이런 거, 아니면 데이터들의 리스트, 이거는 하나의 리스트라는 그룹에 1에서부터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뭐 이러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이나모 노드의 입력 포트에 연결해서 데이터들은 이제 활성화가 되고 가공이 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 혹시 책들 보셨으면은 봤을 텐데, 데이터는 사용하기 전에는 죽어 있다고, 뭐 박테리아 같은 존재라고,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용을 해야 데이터는 정보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명령을 하고 그런 것이겠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이 어, 노드에 만약에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노드에서 알려줘요. 아, 데이터가 안 들어왔다. 아니면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넘버라는 노드를 보셔서 보시면 1.25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죠. 이것을 와치 노드를 연결을 해서 1.25라는 데이터가 이 노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넘버의 3, 5.5, 0을 by coordinates라는 곳에 x, y, z 값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포인트 x 값, 그다음에 y 값, z 값이 데이터가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일단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데이터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위에 색깔이 다르죠. 창 색깔이. 이전 화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데이터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다이너모의 기본 인터페이스 정도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이 눌값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적절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 그 노드 옆에 이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노드는 숫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입력값으로 문자가 되어 있다 할 때 이러한 눌값들이 생기고요. 어, 어, 아니면은 눌값이 안 생겨도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아예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도 생길 경우도 있고, 어쨌든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고,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하면서, 디버깅은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램 테스트예요. 올바르게 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실행을 하면서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고 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고, 쉽게 뭐 게임이나 뭐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뭐 버그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D자가 이제 버그를 잡는다고 해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선 이 눌값을 제거하는 것이 뭐 중요합니다. 아, 좀 많네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목록이고요.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다시 보도록 하죠. 여기 데이터 리스트라고 해서 어떤 그룹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프로그래밍이
1 더하기 1만 수행할 수 있으면 굳이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돼요. 계산기로 그냥 인간이 암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편한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인간이 처리하지 못할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라는 그룹화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화된 개념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선 데이터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손, 여러분들 손이 있죠. 손은 이제 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고 손에는 손가락이 5개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템이 5개 있는 거예요. 쉽게 내 손이라는 리스트에 손가락이라는 아이템이 5개가 있고 엄지손가락을 1번이라고 한다면 엄지손가락은 인덱스 0, 첫 번째 항목, 새끼손가락을 5번이라고 한다면 인덱스 4. 프로그래밍은 1, 2, 3, 4, 5, 6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세기 때문에 0이 항상 1번입니다. 그리고 뭐 다시 설명드리면 내 집 앞거리라는 리스트에는 10개의 집이 아이템으로 있어요. 뭐 이런 거가 이제 리스트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확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넘버 시퀀스인데 넘버 시퀀스는 여기 있죠. 스타트 값과 어마운트 값, 스택 값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number이라는 노드에 100 그리고 여기는 10 그리고 여기는 1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로. 그래서 넘버를 스타트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100부터 시작하는 값이 생성이 되겠죠. 시퀀스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노드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설명드리다가 노드와 함수를 헷갈려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뭐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넘버 10짜리는 이제 어마운트에다 연결을 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 10개를 만들겠다. 보시면은 0번부터 9번까지 10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넘버 1을 스텝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1씩 건너뛰겠다 해서 100, 101, 102, 103 해서 10개까지 생성이 되는 리스트가 작성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시퀀스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list.getItem at index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죠. 이거는 이제 이 시퀀스에서 생성된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호출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시면 이 시퀀스를 리스트에 연결을 하고 인덱스는 0번, 0번을 불러와라 하면은 인덱스 0번은 100이죠. 그래서 100이 출력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목록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해서 0이 출력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와 다르게 스타트는 0, 어마운트는 10, 그리고 넘버는 1 해서 0부터 9까지가 리스트로 작성이 됐고 여기는 0번째 항목은 당연히 인덱스 0짜리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리스트 크레이트라는 노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를 아이템 0,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이 리스트 아이템을 계속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시퀀스는 아이템 1에다가 연결을 해서 결국에는 이 리스트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와치를 보시면 리스트에는 지금 100부터 109까지의 데이터 그리고 0부터 9까지의 데이터 이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 리스트라는 아까 그 목록이라는 이 노드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list.getItem at index 이거와 같은 거죠. 이것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리스트에 연결하고 넘버를 인덱스에 연결을 했더니 특이한 거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0번을 입력을 했을 때 100 아니면 0이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0번을 입력하였을 때 뭘 갖고 와야 되죠? 헷갈리잖아요. 특이하게 다이나모에서는 이 인덱스조차 이 인덱스 그 뭐야 리스트조차 이렇게 인덱스로 관리를 하게 돼요. 리스트에서는. 그래서 리스트 첫 번째로 갖고 온 아이템 0번은 인덱스 0, 그리고 두 번째로 갖고 오는 리스트 1번은 인덱스 1짜리. 그래서 리스트에서 인덱스 0짜리를 갖고 오면은 이렇게 10개, 10개 항목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인덱스 0번짜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쉽고 유용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은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말로 써놨고요. 음,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차분하게 보시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구조에서, 그러니까 리스트에서도 목록 자체를 인덱스로 인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고요. 이러한 개념을 어,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직접 예제를 작성을 할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원통 객체 배열하기, 아까 첫 번째 보셨죠? 그런 반복적인 처리가 어쨌든 프로그래밍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파일 같은 경우에는 따라 하셔서 만드셔도 되고, 따라하기 귀찮으시면은 제가 블로그에 요렇게 생겨먹은 파일을 업로드를 하니까 이거를 다운받아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절에서 원통 객체 배열을 생성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직접 이번에는 따라하면서 확인하도록 하죠. 첫 번째 생성을 할 것은 포인트 by coordinate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드를 여기 작업 공간에 추가하면은 지금 방금 여기 뭐지? 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XYZ 플랜이 생기는 것을 보시고 여기 가운데 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을 보시면 from a point given 3 카테시안 그리고 coordinates 나오고 밑에 포인트점 by coordinates는 x는 더블 0, y는 더블 0, 그다음 z 더블 0 포인트라고 기본값이 0,0,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XYZ에 0,0,0이 입력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는 오토매틱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바로 표현이 되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매뉴얼로 되신 분들은 런 누르시면 실행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들 거는 플랜 바이 오린 노멀이란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일단 이 노드가 뭔지를 설명을 보겠습니다. 플랜을 생성을 하고 루트 포인트 그러니까 기본 그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을 중심 센트럴드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인풋 노멀 벡터를 입력받아서 기준점을 생성하고 그에 대해서 평면을 생성한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잘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풋 값으로 일단 기준점 포인트를 받고 그리고 노멀 벡터 값을 받게 됩니다. 여기 벡터 값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 일단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방금 여기 1,1,1로 만들어져 있던 이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기준면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멀이라는 벡터 값이 필요하죠. 지금 여기 설명 보시면은 벡터 값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 Z 엑시스라는 노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입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거입니다. 이거 잘못 눌렀습니다. 나와라. 아이고, 두 개나 만들어졌네. 이 같은 경우에는 벡터 값을 받는 거고요. 이게 지금 기본값으로 벡터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z 엑시스 벡터는 0,0,1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플랜은 현재 어, z 방향으로 지금 1만큼 나간 작업 기준면이 생성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의 평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C 플랜이라고 하죠. 저희가 라이노에선 이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도판을 하나 만드신 걸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음, 이 사각형 모양의 도판이 생성된 것을 생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들 것은 circle by center point radius라는 중심점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진 원을 생성하는 저번에 한번 보셨죠? 이 메소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플랜을 센터 포인트에 연결을 하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포인트 라디우스가 아니라 플랜 라디우스라는 애가 있어요. 저번에 본 게 아니네요. 바이 센터 바이 센터가 아니라 바이 플랜 자꾸 플랜 이거 여기 있네요. 라디우스 이런 애가 있어요. 이거 찾는 거는 여기 원이니까 원에 관한 게 다 있겠죠. 지오메트리에 서클을 찾아봅시다. 서클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프를 서클로 봤는데 아니 저희는 플랜을 만들었으니까 플랜을 인프 값으로 만든 것을 확인해 보시죠. 이건 포인트고 이거 플랜 여기 있네요. 왠지 이게 쓸 것 같은데 그게 맞고 나머지 볼까요? 이거는 포인트 벡터 더블 받고 이건 포인트 더블 받고 이건 포인트 받고 그래서 저희가 쓸 만한 것은 이 바이 플랜 라디우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나씩 찾으시면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면 원이 만들어졌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보시면 어, x, y에 대한 플랜을 만드는 것이고 현재 여기 벡터 방향 1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1만큼 나간 원이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뭐랄까 원통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통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x, y 방향으로 좀그 넓이가 좀 같이 반지처럼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두께를 갖게 되면은 원통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x, y 쪽으로 나가는 그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커브, 이거 커브잖아요. 선이잖아요. 선에서 나가는 명령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지오메트리에 보시면은 커브, 라인은 없죠. 라인 있네요. 라인하고 커브하고 헷갈리실 때가 있으실 텐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이 모호하면서 다른데 일단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커브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커브에서 뭔가 이름을 확인을 하시면 어, 여기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하면은 뭔가 그림으로써 지금 선이 올라가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렇게 XY 플랜으로 두께가 생성을 해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반대로 하겠습니다. 얘가 먼저 올라가고 거기서 두께를 갖게 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얘를 익스트루드로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보시면은 여기는 인풋 값에 커브 받고 디스턴스 값에 더블 받고 요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브를 연결해주면 이렇게 뽑아져 나오죠. 이것도 디스턴스 값이 지금 디폴트 값이 1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두께를 주면은 원통이 생성이 되겠죠. 두께를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출력 값을 보시면 서페이스잖아요. 그리고 서페이스를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요. 서페이스에서 두께를 주는 개념은 쉘입니다. 그래서 쉘 찾아보면 아니면 티크니스도 가능할 것 같은데 티크니스 이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티크니스를 보시면은 서페이스 입력값 받고 두께 더블 받고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쉘을 준다는 개념은 티크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원통이 생성이 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금 그 두께나 높이 값 등을 조절을 하고 싶은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쓰는 그 슬라이더, 넘버 슬라이더 저번에도 보셨죠? 이거 많이 쓰실 텐데 요거로 통해서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아까 어딨지? 여기서 설명드렸을 때 데이터의 유형에는 또 제가 이 리스트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번엔 두 번째로 강조드리는 거는 파라미터입니다. 함수고요. 변수라고도 하고 왜 그런 말씀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라메트릭이라고 변수가 조절을 통해서 변수 조절을 자유롭게 통해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완성해 나간다는 뜻인데 이거에 대한 이점은 굉장합니다. 쉽게 건축에서는 알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 역할의 중심점이 이 넘버 슬라이더. 여기서 얘를 막 이렇게 줄이고 당김으로써 결과값이 알트가 엄청 많이 아이고 욕 나올 뻔했네요. 엄청 많이 생성이 되는 그런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넘버 슬라이더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캐럿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옵션의 범위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스텝 단계 값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건 0에 두시고 맥스 값은 2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0.1은 너무 크고 0.01만큼 움직이는 제어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버 슬라이더를 이렇게 축소를 해주시고 이걸 어디다 붙일 거냐면
먼저 세 개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만드시고 각각 X 값, Y 값, Z 값에 연결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한번 움직여 볼까요? 좀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 이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트는 바이 오린 노멀에서 기준점을 형성하기 위한 매개 변수였으니까 XYZ 매개 변수였으니까 이를 컨트롤하는 제어문은 0,0,0에 있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또 붙일 것은 각각 이제 라디우스 값, 디스턴스 값, 티크니스 값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세 개 필요하겠네요. 둘, 셋 이렇게 넣고 넘버 슬라이더에 라디우스 값 넣어주고 이거 에러 나는 거는 지금 왜냐면 여기 값이 0, 항상 1 이상이어야 되는 값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기 때문에 일단 1로 다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1, 얘도 1, 다시 오류 안 나죠? 그리고 디스턴스도 1로 넣어놓고 티크니스도 1로 넣어놓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줄어들고 길어지고 두께는 작아지고 지금 구멍이 안 나오는 거는 얘가 지금 요래서 그런 거 같고 구멍이 쬐끔 나왔죠. 이렇게 지금 알트가 지금 벌써 몇 개가 만들어지나요? 이거 조정을 하면서 이런 게 패러메트릭 디자인입니다. 쉽게 이게 건축의 어떠한 디자인이면은 알트를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해냈고 어쨌든 이런 것들 제어를 하는 게 이런 제어문이고 그런 것들의 중심이 건축가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잡설이었고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모양이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다 넘버 슬라이더들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잡아 봅시다. 여기 리네임을 통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얘는 X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얘는 Y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얘는 Z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얘는 라디우스 그리고 얘는 디스턴스 그리고 얘는 티크니스 그래서 그룹 잡아볼까요? 얘 그룹 잡고 크리에이트 그룹 잡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엑시스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정리할 수 있죠. 깔끔하게. 이래도 전혀 안 깔끔해지면은 그룹 다시 그냥 해제하고 얘네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온라인 셀렉션에 Y 빼고요. 온라인 셀렉션에서 레프트 그다음에 얘네는 온라인 셀렉션에서 레프트 다시 얘는 온라인 셀렉션에서 레프트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한 번에 해도 되는 걸 여러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그룹하고 얘는 색깔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얘는 엑시스라고 하고 얘는 솔리드 하겠습니다. 글자가 작으니까 폰트 사이즈를 키워주고 얘도 폰트 사이즈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원통을 하나 만든 거고 프로그래밍의 목적은 이제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어,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도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이 강의의 목적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그냥 일단 암기의 정도의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찾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필요한 노드들이 있는데 그런 노드들을 암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dition이라는 더하기 함수가 있어요. 암기해야 될 게 참 어렵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고요. x, y를 더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 솔리드에 라디우스 값을 x 값으로 넣어놓고 그다음에 티크니스 값을 y 값으로 넣어놔서 더하기를 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쉽게 라디우스는 반지름이고 티크니스는 두께죠. 반지름에 두께를 더해서 그 옆에 원이 생성이 되거나 뭐 이 크기를 제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이 더하기를 쓰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먼저 알고리즘을 쭉 작성을 해서 결과를 보시고 이것들을 움직이면서 아 이게 왜 썼구나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단계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하실 거는 다시 한번 저기 시퀀스 노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시퀀스 노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시퀀스 노드의 스타트 값은 0값으로 넣겠습니다. 넘버 0값으로 넣고 어마운트 값은 이걸로 움직이면 불편하니까 넘버 슬라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슬라이더 넘버 슬라이더로 어마운트 값을 넣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스택 값을 만들 텐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주고 몇 걸렸네. 네. 그다음에 y 값도 떼주고 x 값을 2 값으로 넣어주고 그럼 스텝은 한마디로 이것들이 생성되는 거리니까 지금은 뭐랄까 정의가 된 게 여기서 라디우스 값에 그다음에 티크니스 값 두께 값이니까 요만큼인데 이걸 한번 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값으로 넘버를 하나 더 넣어놓고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지금 엠티 리스트가 들어오는 건 여기가 지금 0이기 때문이고 엄청나죠? 엄청난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지금. 네, 인티저를 이렇게 그리면서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엄청나게 생성하시는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퀀스를 여기가 아니라 이것들이 다 어떤 값이면 좋겠냐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 x 값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코디네이트가
y값과 z값은 동일한데 x값은 이 숫자만큼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것들을 중심점을 잡고 만들어지는 객체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x값에 연결을 딱 하면 지금 제가 48.4개나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생성이 되겠죠. 돌려볼까요?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의 힘입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건 이렇게 넘버 슬라이더 조정만을 통해서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배열에 대한 전체 티크니스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디스턴스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라디우스를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거고, 지금은 이 시퀀스, 오늘은 다 이제 어, 이런 노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은 이제 이 시퀀스 노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라미터, 이 x, y, z 이런 파라미터에 필요한 매개 변수 제어문을 만들고, 제어문은 넘버 슬라이더를 통해서 형성을 했고, 그리고 시퀀스에 필요한 값들을 이렇게 더해서 결과들을 생성을 하고, 시퀀스는 이제 x값을 치환을 함으로써 이렇게 배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배열에 대한 다음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저것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네요. 볼까요? 다음 강의는 매스, 수학이죠. 수학을 통해서 재밌는 것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예정돼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